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 사회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사람들이 그 질박하게 되는가, 질박한, 말하자면 이 금박한 세계관과 능률적이고도 이 사실의 바탕을 둔 그런 태도, 뭐 코로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뭐 과잉 공포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을 가지는 데는 이 과학 분야의 좋은 서적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출판 서점가에 지금 조국 흑서라는 게 나온 이후로 완전히 뭐 다른 책은 절멸이고 그 책만 팔린다 그래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 책을 제대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의존하고 있는 몇몇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책은 좀 허무하다 그럽니다. 내용들이. 박석순 교수님 모시고 과학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박 교수님 모십니다. 예, 박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박 예. 교수님 책 많이 쓰셨잖아요. 예, 예. 잘 팔립니까? 아, 이거 뭐 책,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오늘 그 홍수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네. 홍수에 오만 거짓말들이 하도 난리를 치는데, 네. 그걸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 전에 제가 그동안에 냈던 뭐 책들 말입니다. 예. 그 책, 제가 2014년도부터 문학사라는 상당히 괜찮은 출판사예요. 예, 예. 그 뭐야 마광수 교수도 유작을 거기서 내고 이랬던.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거기 출판사 이름이 어문학사. 어문학사 부국환경론이 거기서 나왔죠. 나왔는데 그렇군요. 네. 거기 그 출판사도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은 네. 이게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을 줄 알았는데 네. 책을 안 읽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뭐 합니까, 그럼 한국 사람들? 그 책을 안 읽고 전부 넷플릭스나 보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가 그런데 이 출판사도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홍수 이야기 전에 예. 책 그 소개 겸 좀 광고 해주시죠. 겸 예.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 제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 학교 출판사에도 책을 내고 또 다른 출판사도 냈는데 예, 2014년도부터 광고 카피가 아주 좋습니다. 최고의 방역은 책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문학사에 2014년도부터 냈는데 올해까지 낸 책들을 네. 쭉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네. 드리고 광고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무지개 상하. 예, 저게 이제 이번에 나온 제가 거지. 지금 상권을 읽었고 예. 학원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예, 저게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소위 말해가 베스트셀러죠. 아마존 베스트셀러죠. 네. 셀러인데 오늘 아침에 그 최재천 교수님 그 코로나 이야기 보고 제가 그러는데 텐텐뉴스에서 그 저분이 저 책을 봤으면은 그렇게 그 이제 뭐 지구 온난화니 뭐 기후 변화니 저게 거의 분명하게 코로나가 왜 생기는가, 인플루엔자가 왜 생기는가. 네. 이것은 거의 지구의 전자기 현상 때문에 생긴다는 게 네. 거의 과거에도 입증이 됐고 네. 지금 이번에도 최근에 자꾸 그 인플루엔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구에 이게 인공위성도 띄우고 우리가 수많은 전파를 쓰고 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를 잘 모르니까. 네. 그리고 저는 저 책을 보면서 야, 내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구나. 뭐 지하 수맥, 그다음에 한의학의 침술 네, 문제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공기, 물, 음식 이거 말고 말입니다. 네. 전기라는 어떤 그런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온층에서 나오는 전기라는 이 현상이 지구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왜 그 뭐 벌떼가 움직이고 그 저기 하는 것들 그 철새가 날아가고 하는 네. 것들 네. 다 그 전자기 현상이거든요. 네. 그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베스트셀러뿐만 아니고 저 책을 그 일부에서는 저 책이 이번에 노벨상 후보로까지 올라가지 않느냐. 네. 저는 저걸 보니까 저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뭐 사피엔스, 총균세, 네. 코스모스 그러고 일부 나오는 책들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보다 훨씬 나은 책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번역했던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책인데 보이지 않는 예, 무지개. 제가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 문명의 질병들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장병, 암 이런 것들이
저 전자기 현상하고 다 관계된다는 그런 책인데 아마 관심 있는 분을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이제 책을 썼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모아가 했는 건데 네. 저걸 보면은 아마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이 네. 아, 이래서 자기들이 반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문명강이 무엇이고 자연강은 무엇이고 네. 고여에 있는 호수물이 흐르는 강물보다 훨씬 깨끗해요. 네. 그런데 바보들은 고인물은 섞는다 이러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거기다 녹조가 왜 생기는지, 네. 응? 녹조가 왜 생기는지, 뭐 그다음에 아마 저걸 제대로 읽었으면은 저런 걸 봤으면은 지난번에 그 보해체하겠다고 경제성 평가한 사람 있잖아요. 네. 경제성 평가도 저기 나오거든요.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수직 관리학 원론 예. 이거는 그 교과서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교과서죠. 아니면 일반 교양서입니까? 교과서인데 한 반은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은 네. 한 반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일반인들도 봐도 괜찮아요. 네. 그게 인류가 언제부터 수질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네. 고대로부터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도 그게 나오고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통계 일부도 그 저걸 제대로 보면은 그 저거는 원래는 뭔가 하면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나라가 워낙 전문가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일반인들을 네. 저걸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책이고, 저 책도 이제 뭐, 통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녹조 문제도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 책은 사실은 저것도 작년에 그 나온 책인데, 미국 아마존에서 아주 그 중요하게 네. 거의 베스트셀러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뭐 그 수준에 갖는 책인데, 네. 저게 이제 우리가 쓰는 그 생활용 전자기기들 있잖아요. 예. 휴대폰, 와이파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5G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존 거보다 한 4배 정도 되죠. 세죠. 세고, 굉장히 강한 펄스가 나오는데. 예, 벌써 나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여성 유방암이 여성 사망암의 2위라고요. 네. 그 유방암이 왜 많으냐? 그 전자파, 와이파이, 지금 휴대폰 쓰고 지금 남성 불임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저걸 하지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저 책이 이제 뭐 거의 상당히 많이 팔리고 또 하나 그걸 차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침대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침대 같은 거. 지금 우리나라도 일부에 저걸 물품을 팔더라고요. 임산분들이 네. 이걸 프로텍션 하는 것들. 어.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저걸 네.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네. 저것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부에서 사실 홍수 막는 게 아니고 저런 걸 해야 되는데 네. 환경부에 저 전자파는 어떤 그 환경 유해 요인으로도 환경정책 안 되어 기본법에 있죠. 안 들어있어요. 네. 그러고 저 의사들도 몰라요. 자기들이 의학 기술을 배울 때, 의학을 배울 때 저거를 안 배웠죠, 뭐. 안 배운 거죠. 지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이 무선통신 시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무선통신 제가 기술. 그 보이지 않는 무지개라는 저 책 상권을 보니까 예. 의료 현장에서 오히려 19세기, 20세기 초 예, 맞아요. 에는 그때는 전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굉장히 의학에서 그걸 샜는데 잊어버렸죠. 예. 잊어버리고 산업용 전기가 나옴에 따라 가지고 네. 의료용 전기에 대한 거는 잊어버리고. 네. 그런데 그 책에 나오죠. 그 있긴 서방 세계에서는 그걸 잊어버렸는데 네. 구라파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 동구라파, 네. 동유럽과 러시아 같은 데서는 지금도 저걸 하고 있잖아요. 아니 독일 같은 데도 보면 제가 그 기기를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왜 제가 비염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석으로 이렇게 침을 만들어 가지고 예. 예. 이 코 양쪽에 이렇게 지압을 하는 예. 그 독일에도 그런 독일제 기기가 그래요? 있습니다. 예, 독일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보면은 저거 나오죠. 우리 침술도 저는 지금까지 그 저 책을 보기 전까지는 침이라는 것은 우리 신경을 여러 건드려 가지고 네. 낫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대기에 있는 대기의 그 전기를 우리 우리 몸 속에는 지금 전기 흐르는 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연결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런 그렇군요. 얘기가 나오죠. 네, 네. 예. 그래서 그것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한 게 이게 이제 그 62년도에 DDT 문제로 나왔던 침묵의 봄. 네, 내추럴 카스. 예, 그거를 그 제목도 이걸 패러디한 거죠. 네, 제목 자체가 일렉트로닉 사일런스 브리딩을 해가지고 네, 그 1960년대에는 저것이 화학물질, 농약이 침묵의 봄을 가져왔지만은 네. 지금 무선통신 시대에 전자파가 네. 굉장히 이 중요한 하나의 지금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네. 생태계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그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도 죽고 뭐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네. 하는 사례들.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난번에 부국 환경론. 예. 이게 이제 완전히 환경 이념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네, 잘 살아야지 우리가 환경을 잘 관리를 하고 네. 옛날에는 산업화가 환경을 망치는 거고 잘 사는 것이 환경을 망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가 네, 썼던 시대 그런 지났죠. 이래 부국이 되어야 환경이 제대로 지켜지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부국 환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저거지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왜 환경을 지키는 좋은 제도인가? 예. 그 환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의 환경이 네. 어떠냐? 저게 이제 버클리 대학교 잭 홀랜드 교수가 썼는 건데 제가 네. 우연히 미국 가서 그 서점에 갔다가 네. 저 책을 보고 가져와 가지고 이제 번역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거 환경과 빈부의 두 세계. 예, 저자가 예. 누구라고요? 잭 홀랜드. 홀랜드죠. 예. 잭 홀랜드 그분은 환경위기의 진실 이런 책도 썼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저 밑에 있는 2016년도에 환경정책법규 원론 저거는 뭔가 하면은 네. 제가 이제 우리 과에 제일 원로가 되다 보니까 환경정책법규가 제 전공도 아니지만은 저 말고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가르쳤는 거죠. 예.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네. 근데 저기 환경정책벽구 저 책의 저 과목은 외국 서적도 이게 우리나라하고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외국 서적의 일부 자료들을 인용하고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정책들 저런 걸 다 해가지고 한 반은 이론과 제도고 네. 한 반은 이제 그 사례와 실무들 그리고 그 중에 한 20% 정도 뒤에 한 20%는 국제 협약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국제 유엔이 뭘 하고 있느냐. 그 전문가들은 하나씩 머리맡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공무원들 특히 이제 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고. 정책을 예. 다루는 마지막에 저거는 이제 제가 저거 했던 겁니다. 대학원생. 환경사고 예. 연구죠. 예. 네. 제가 대학원생 때 미국 가니까 그때 이제 뭐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러버 커넬 사건 막 터지고 이랬던 때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환경 재난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죠.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모았던 거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 재난 사고들 사진하고 네. 이제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거 했던 거예요.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42개 정도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쭉 했습니다.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써서 그런지 지금 레이첼 칼슨이 썼는 침묵의 봄 그게 무슨 필독서라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래되고 옛날에 있었던 그 화학약품에 대한 사례인데. 아니 근데 지금 침묵의 봄 사건에 대해서는 예. 이미 반증들도 많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미 극복이 된 그리고, 책입니다. 저 책은 의미가 예, 없고 예. 전자파 이제 환경의 전자파 침묵의 봄은 최근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볼만한데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이미 그렇죠. 그건 아웃데이트된. 그리고 그런 거를 볼 것 같으면은 예. 저렇게 다양한 각종 원자력 사고부터 해가지고 네. 화학물질 누출 보팔 사건 네. 각종 사건들이 저기 다 있거든요. 네, 그게 책을 낫다.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책은 이렇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광고를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드디어 예.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4대강 홍수에 이제 미처 조금 하지만은 박창근 교수가 또 나왔습니까? 예, 저것도 지난번에 JTBC에서 나온 거. 제가 그래서 이게 미쳐 날뛴다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은 이걸 보니까 저 말 말고는 다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 용감한 바보 시리즈보다도 미친 바보 시리즈도 좀 해야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저 얘기인데 이 JTBC에서 나와가지고 했던 거짓말들을 한 8가지를 내가 정리를 합니다. 네.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 그랬죠. 뭐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하천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가 왔다. 그리고 낙동강 같은 큰 하천에는 200년 빈도에 견딜 수 있게끔 투자를 해왔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했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우리 KBS 주진우 라이브 뭐 김어준 뉴스공장 여기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98%, 예. 99% 정비가 완료됐고 또 뒤에 가서는 또 97%, 98% 정비가 완료됐다. 오늘 저 얘기를 좀 더 이제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네. 저게 왜 거짓말인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 똑같은 논리로 거짓말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큰 하천 다음에 지방 하천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하천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소하천이나 지방 하천의 홍수 예방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주장이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봤죠. 완전 거짓말이었죠. 네. 자기가 반대해놓고 말입니다. 네. 반대했고 그래서 여기에 보실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김원정 뉴스에 4대강 지천 사업 치면 저게 나옵니다. 네. 자기들이 완전히 반대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는 주장했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걸 한번 했지요. 여기는 8월 30일 날 그렇습니다. 네. 저게 나갔지요. 나가고 하면 저것도 거짓말을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거짓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4대강 사업 전에 어떻게 정비가 됐나? 정비가 안 됐지요. 4대강 사업 전에 국민안전처에서 4대강 사업 전 이 10년 동안 네. 홍수로 어떤 피해가 있었느냐? 앞에 있는 저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저 자연재해 전체입니다. 전체고 밑에는 보면은 그 중에서 홍수만 뺏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자연재해의 대부분이 홍수더라고요. 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몇 가지만 하면 중요한 것들 보면은 2002년도에 보면은 말입니다. 2002년도에 그 피해액이 7조 뭐 8천억이고 네. 복구비가 9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홍수를 보니까 바로 이거죠. 그 이게 6조에다가 피해는 거의 복구비는 거의 다 홍수예요. 네. 9조 얼마네요. 그렇군요. 태풍 루사 와가지고. 그리고 2003년도에 또 태풍 매미가 왔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피해액이 5조 얼마고 복구비가 9조 얼마잖아요. 네. 그런데 태풍 매미 때 홍수에 의한 거는 이 4조 4천억, 그 다음에 이 피해 복구비는 6조 7천억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우리 하나만 더 보면은 여기에 2006년도에 보면은 저기죠. 복구비가 3조 6,500이고 그 다음에 피해액이 2조 얼마인데 요거는 보니까 태풍 에위니아가 와가지고 말입니다. 네. 홍수 피해가 1조 9천억, 그 다음에 복구비가 3조 6천억 이래 되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뭐가 98% 뭐 정비가 됐어요. 굉장히 지금 홍수 피해를 많이 본 거죠, 이게. 네. 많이 봐가지고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거 지금 10년 동안 평균 하면은 피해액이 평균 연에 2조고 복구비가 연에 3조잖아요. 네. 3조고 요거 홍수만 따지면은 말입니다. 홍수만 따지면은 2002년에서 2006년을 하면은 홍수 피해액이 연에 2조 6천 얼마고 네. 복구비가 4조 얼마였잖아요. 저 보십시오. 네.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하면은 1조 5천억이고 피해액이 예. 복구비가 2조 5천억 아니에요. 저만큼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니까요. 네. 저것 때문에 뭐 했느냐. 김대중 정부 때 벌써 99년도에 24조 원 계획을 세웠고 노무현 정부 때는 2번이나 해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예. 24조 원 했고 노무현 정부 때 42조로 한번 세웠다가 예. 87조로 또 한번 세웠잖아요. 네, 87조로 세웠군요. 그 저걸 다 저게 못 42조 8천억이 포함된 겁니까? 어디요? 2007년도 87조에 그렇죠. 요거 계획을 달리 했어요. 뒤에 바꾼 거 확대한 설명.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4대강 사업 전에 우리나라 정비가 잘 됐다. 완전 거짓말이죠. 네. 그 자기도 지난번에 봤잖아요. 자기도 지난번에 여기 보면은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본인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다니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를 뭔가 하면 우리나라 4대강 본류는 다 정비가 됐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뒤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말입니다. 2003년도에 보십시오. 42조 중에서 10조 얼마가 수계 종합 정비고 네. 그때 뭐도 했는가 하면은 소하천 정비 계획도 세웠어요. 이때 수계라 하면 예. 저게 4대강이잖아요. 그렇죠. 본류 저걸 했죠. 예, 본류죠. 수계라 본류를, 하면 예. 한강 수계, 뭐 낙동강 수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에 저렇게 했고 지금 4대강 사업에 들어갔던 저 신규 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농업용 저수지 저런 것도 그때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저렇게 세워놓고 노무현 정부 때 못했어요. 네. 그러고는 다시 또 2007년도에 태풍이 또 2006년도에 오니까 또 세웠어요. 네. 그때는 더 크게 세웠죠. 더 크게 세워가지고 저 보면은 뭐 기상관측 고도화까지 저수지 뭐 소하천 저때 소하천이 들어있는 거죠. 네. 제방이. 근데 저걸 못했어요. 네. 저걸 못했는데 못하고 나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4대강 사업을 한간에 지금 네. 예? MB 정부 때 와가 저걸 한간이에요. 그런데 저분은 뭔가 하면 MB 정부 전에 다 했다는 거죠, 저게. 네. 아마 저거는 국가에서 뭔가 저 국회에서 불러다가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야 될 겁니다, 저거. 따져야지.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4대강 사업 이전에 낙동강이 한 번씩 홍수 나면 저래 됐다고 해요. 네. 강서구 그 부산에 거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됐고 영산강도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네.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고 저런 식으로 정비가 안 됐다. 바닥이 드러나고. 다 바닥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98% 정비가 완료되었다. 지금 어떻게 완료되었나 이거죠. 그 저분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지천 정비를 주장했다고 반대해놓고는 주장했다 그러고 저런 식으로 정비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니면서. 네. 그 첫 번째 거짓말을 좀 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 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보가 있으면 물이 그 위로 흐를 거 아닙니까? 보 위로 올라가니까 보는 어떠한 형태로 있더라도 하천의 물 흐름을 가로막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 주변에서는 홍수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방 붕괴로 이어진 사례가 많은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방 붕괴의 60% 처음에는 또 60%가 했다가 말이 안 되니까 자기가 또 말을 바꿔요. 다시 20 내지 30% 정도가 그 정도가 보부근에서 제방 피해 발생. 이것도 한번 따져야 돼. 저거 어디서 저런 자료가 나왔는지 말입니다. 네. 제방 이렇게 보 있으면은 제방이 붕괴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 놓고는 그래서 보를 장관님께서 홍수를 저감시키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과서에도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하천 구조물이다라고 되어 있다. 저것도 어느 교과서에 그래 되어 있는지를 네. 따져가 물어야 돼. 물어가지고 저거 거짓말이라는 거 밝혀야 돼. 지난번에 보여줬잖아. 위키피디아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commonly 일반적으로 where 보는 뭐냐 used to prevent flooding 홍수 방지용으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보가 어떻게 홍수를 일으키느냐 이거지. 거기다가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구글 검색 들어가면은 어디야 저 캐나다 온토리의 험버강에 저 재앙적 홍수 재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험버강에 보가 건설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쟤들은 바보라 가지고 홍수 일으키는 저거를 홍수 방지하기 위해서 지었겠어요? 거기다가 지난번도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시시피 강에 43개의 보가 있는데 네. 보에서 보가 있을 때 하고 위에 이제 저게 보가 있을 때 물을 다 채웠을 때 하고 보에 물을 뺐을 때 보가 없을 때 했을 때 여기에 보가 없을 때는 비가 오면 이렇게 갑자기 물이 늘어나는 거 저게. 네. 저게 수문곡소리라 그러는데 갑자기 물이 나고 보가 있으면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 갑자기 물이 빨리 늘어나는 저게 홍수예요. 그 어떻게 하면은 저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하면은 물이 천천히 불어나가지고 천천히 빠져나가느냐? 네. 그 미시시피 강에도 저 보십시오. 저걸 해가지고 지금 홍수를 막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기에 43개의 보가 없었으면은 밑에 세인트루이스 같은 데는 계속 홍수 당하죠. 비가 오면 급하게 내려오니까. 쏟아져 내려오니까. 위에서 막아주는 거지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한번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임진강에 말입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네. 임진강의 홍수 방지를 위해 가지고 여기에 군남 홍수 조절지를 만들었어요. 네. 2010년도에 완공을 했어요. 3천억이나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네. 저기에서 3천억 같으면은 거기는 저보 만드는데 댐 만드는 돈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가 우리가 댐 만들 때 돈이 어디다 들어가면은 토지 수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 토지 수용비는 안 드는데 저렇게 만든 이게 바로 저겁니다. 군남 홍수 조절지 조감도입니다. 예. 저거나 저거나 우리 저거나 저거나 보나 똑같은 거예요. 저거. 네. 보하고 저게 말이 그냥 홍수 조절지고 댐이지. 네. 저기에 저수 용량이 뭔가 하면 7,100만 톤이거든요. 예. 강정 고령보에 뭐냐? 9,200만 톤. 호호,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가면은 합천 그 네. 함안보, 창녕 함안보는 말입니다. 1억 톤이 넘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저기 군남 홍수 조절지는 7,100만 톤을 보로 막으니까 저거는 홍수 조절하고 네. 강정 보는 거는 그럼 홍수 일으킵니까? 그 강정고령보 이름을 고치죠, 뭐. 강정고령 홍수 조절 홍수조절지, 지로. 홍수조절보 아예 이름을. 어느 그러면 우리 저 바보라 가지고 저러면 임진강에는 똑같은 보를 만들어 가지고 홍수 조절한다 그러고 강정 고령에는 네. 똑같잖아요. 저거 근데 차이가 뭐예요? 실제로 저 수용량은 더 많고. 더 많지요. 이 보십시오. 그러고 여기 보면은 이게 4대강 때 지금 거기는 저 물을 네. 확보하는 보에서도 물을 모으고 댐도 있고 한데 낙동강 같은 데 보십시오. 거의 9억 100만 톤, 9억 1000만 톤 아니에요. 네. 금강도 1억 1000만, 영산강 1억 1000만 뭐 이런데 한강은 4천만인데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것이 사실은 저거 이상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런 식으로 막으니까 홍수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아마 조사하라 그러면은 저거 넘어가지고 물을 채워 놓으면은 홍수 조절 안 되죠, 저게. 네.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어떻게 홍수 조절 되겠어요? 네. 비가 올 때 저걸 뺐다가 미리 빼놨다가 조절되는 거지. 비가 올 때 이제 가두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저거 아닙니까? 보는 무조건 교과서에 그래 나와 있대. 네. 그 교과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국회에 불러다가 그 교과서 제출하라고. 그 자기가 다니면서 지금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보십시오. 군남댐 홍수 조절하고 4대 강문 홍수 유발하는 얘기지. 예. 보십시오. 저는 그러고 또 하나 여기다가 또 뭔가 하면 또 이런 말을 해요. 그 이제 우리 이재호 장관님이 댐을 조금 전에 그 장관 얘기는 이재호 장관 얘기. 이재호 장관님. 네. 두 분이 이제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들 또 필요한 얘기들은 제가 넣고 중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장관님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섬진강에 네. 댐을 지금 위에서 열어가지고 홍수가 일어나지 않느냐. 홍수가 일어났고, 그래도 환경부가 지금 이제 홍수 조절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신 교수님, 부산대학교 우리 신 교수님도 저런 이야기 했죠. 물 관리 일어나를 자문해가지고 이번에 대응이 잘못됐다. 네.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박창근 교수가 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저거 나와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예. 환경 분야의 정부 부서가 물을 네. 관리한다. 거기다가 보십시오. 장관님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관계를 늘 얘기하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그래서 제가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홍수를 누가 조절하는가 찾았다니까요. 그리고 네. 또 제가 이제 외국에 이제 또 있는 분들 또 일부 또 우리 또 미국에 또 박재광 교수님한테도 자료 좀 받았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자료 좀 받고 해가지고 제가 보면 있잖아 영국의 어디 환경부가 아니고 노 싱글 바디 리스판스블 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환경부도 참여하지요. 참여하고 리드 로컬 플러드 오토리티 이게 뭔가 하면은 홍수 통제소 같은 게 이제 주관을 한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보로 카운슬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저쪽은 저게 많아요. 바다에서 이게 밀려오는 바다에서 밀려오는 코스탈 플러드가 심한 거죠. 거기에도 관여하고 워러 앤 스위저리 컴퍼니 인터널 드레니지 보드 내부의 유역 배수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웨이도
고속도로도 관리하는 거예요. 네. 저런도 하고 이게 이제 영국 그거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해줄게요. 저 논문도 재밌는 논문을 찾았는데 2007년도에 뭔가 하면은 터키에서 예. 자기 나라 홍수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모델 케이스로 프랑스를 찾았는 거예요. 네. 프랑스가 이게 EU 중에 큰 나라 아니에요. 네. 땅이 넓지요. 네. 넓고 독일보다는 저게 홍수가 많이 나는 거예요. 프랑스가. 바다에 가깝고 해가. 그런데 그거를 했는 건데 저 논문 분석을 내가 프랑스가 어떻게 하는지 봤고 말이야. 이건 또 박재강 교수님이 독일에 대한 자료를 구해줘가지고 보니까 독일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홍수 위기 관리. 예, 홍수 위기 관리하는데 독일에서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연방 정부에서는 기준만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만 하고 주정부가 저걸 다 해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도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식으로 쭉 관리를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내가 정리를 하니까 뭔가 이거예요. 싱글 바디 어디에도 일어나돼 있지 않다. 예. 영국, 프랑스, 독일에 있는 걸 보니까 노 싱글 바디고 환경부는 참여를 해요. 네. 참여를 하는데 박재강 교수님은 우리 박창근 교수는 저거예요. 환경부가 다 한다. 참여를 하는데 그다고 적어 있더라고요. 유럽은 EU가 네. 플러드 디렉티브라 해가지고 EU에서 앞으로 홍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하나 있군요. 저기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 보니까 나인강 같은 거는 7개 나라가 관여하거든요. 네. 그 7개 나라가 관여하니까 저게 한 나라에 무슨 뭐 프랑스 환경부가 하겠어요, 독일 환경부가 하겠어요, 네. 스위스, 오스트리아, 뭐 벨기에, 룩셈부르크 다 그 관여되는데 그리고 저게 적어도만 마지막에 유역 단위로 하고 있어요. 네. 유역 단위로 홍수 위기를 관리하는 거죠. 그 라인강이면 라인강, 템즈강이면 템즈강, 예. 이런 식으로 샌느강이면 샌느강 이런 식으로 이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너무 환경부가 다 한다고 그 네. 거짓말을 마음대로 그냥 앉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주요 선진국의 이 홍수 피해 지수 이것도 이제 박재환 교수님이 주신 자료인데 보면은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독일하고 영국은 아예 지금 거의 지금까지 홍수가 없군요. 거의 뭐 다 그랬죠. 하고 네. 프랑스도 보십시오. 우리보다는 훨씬 지금 우리나라가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홍수에 취약한. 네. 저런데 우리나라는 다 잘 돼 있고 지류 지천만 안 해가지고 네. 이게 2004년 자료입니다. 예, UNDP 네. 자료입니다. 예, UNDP 자료가 이게 나와 있는 자료인데 보십시오. 그래서 영국을 내가 조금 더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영국은 뭐 지난번에 알지만은 지난번에 45개가 템즈강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템즈강이 테임드강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저러고 영국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국토부 같은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국토 개발이 거의 다 끝났어요, 저기는. 네. 중앙정부에서 할 국토 개발이 없어, 저게요. 네. 그 얘기는 그 지자체가 지금 유지 관리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 지금 우리 국토부가 이걸 관리하는 게 맞지요. 땅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이게 내가 왜 그런가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도 저런 걸 쓰는데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가 하면은 1800년대 벌써 지하 도로가 만들어지고 네. 1863년도에 벌써 1859년도에 런던 지역의 전 지역에 하수 관거가 만들어지고 네. 지금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800년대 영국만큼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국가의 반이 그렇다는 거죠. 그때와 비교도 그때보다 못한 나라가 네. 1859년도 영국보다 못한 나라가 지구의 반이다. 그렇군. 그러니까 영국은 거의 1800년대 저런 식으로 국토의 모든 관리를 했으니까 강부터 해가지고 지하에 지하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국토부가 국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 개발이 없고 지자체가 거의 유지 관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재개발 정도가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창근 교수는 말이에요. 이 영국에는 뭐가 하고 뭐. 그래서 영국을 내가 다시 한번 영국 현지 분이 구해준 자료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저게 이제 영국 강우량이군요. 예, 강우량. 영국 강우량이 우리보다 조금 더 비가 더 오더라고요. 네. 도는데 영국은 재밌는 현상이 한 달에 말입니다.
거의 비 오는 날짜가 10일에서 한 15일 사이 이틀에 네. 한 번씩 온다는 이야기. 저기 비온 날짜 수군요. 예, 날짜 수예요. 호호. 그리고 저렇게 비가 많이 1년 연중에 걸쳐서 그죠? 그렇죠. 비가 고르게 내립니다. 예. 네. 그래서 저렇게 비가 많이 오느냐 보니까 저런 것 같아요. 저기가 우리 왜 안개비 같은 그런 것도 네, 비를 네. 치니까 축축하게 계속 예. 추적 이렇게. 예. 그렇게 비가 오니까 이제 저거를 하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독특한 나라죠. 거기다가 보니까 우리처럼 뭐 여름에 집중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좀 많이 오는 데가 네. 보니까 11월, 12월 뭐 1월 달에 이래 오는데. 네, 겨울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오고 해가지고. 그리고 영국이 보니까 홍수가 주로 어디서 나느냐? 바다에서 이제 이게 밀려오는 그 조석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저걸 1982년도에 그 해양에서 들어오는 홍수를 막기 위해 가지고 템즈 배리어를 저래 만드는 거죠. 볼을 네. 만드는 거죠. 저 볼을 만들고 그 이후로는 코스털 플러드가 거의 안 없는 거죠. 아니 저거는 이제 말하자면 바다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벽골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아 그래? 예. 벽골제 안쪽으로 육지 쪽으로 호수가 아니고. 예. 아. 네, 바다에서 바다에 예, 조석에. 물이 백중 뭐 사리 뭐 이런 때 물이 들고 나오고 하니까 예. 그 물이 육지 쪽 농지를 침식하는 걸 막으려고 아 그렇게 만들어. 벽골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그 후세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벽골제 이 안쪽으로 예. 무슨 호수가 있어서 예. 호남이다 그렇지, 뭐 예, 예, 이런 예. 말을 중국처럼 예, 예. 만들어서 상상 속에 호수가 있다 이런. 그렇지 맞아요. 예, 그 맞아요. 상상이 아니고. 그래서 호남이라고 해. 예, 그래서 호수 호남이라 남자이다. 하는데 사실은 호수가 아니고 예. 바다에서 들어오는 거를 막는 거다. 이거. 예. 예. 그 저게 영국에서는 주요한 관광지입니다. 네. 주요한 관광지로 저걸 해가지고 저게 그 해양에서 들어오는 홍수를 막는 아주 중요한. 그 네. 지금 현재 영국 같은 데는 거의 뭐 그 도시 홍수 정도지. 네. 대부분 유럽이 보니까 도시 홍수 문제더라고요. 네. 또 하나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하나 거짓말이 나오는 여섯 번째 거짓말이 뭔가 하면은 거의 뭐 저 합천 장령보 이야기 합천보가 떡 버티고 있으니까 상류 지역에는 하천 수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서는 수압이 조금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제방이 무너지는데 일정적인 합천 역할은 합천보가 안 했지만 조연으로 이거 뭐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조연이 또 나와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저겁니다. 지난번에 그 동아일보에 나왔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합천부하고 상관없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본인도 알면서 조연이란 말을 쓰는지도 모르고. 1%라도 예.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에 기대어 가지고 지금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터졌는 이거 말입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이거 해왔잖아 이게. 지난번에 이게 이제 보 때문에 저게 제방이 붕괴되었다 이걸 하려고 여당과 환경단체 그리고 일부 학자가 이런 주장을 폈다. 일부 학자가 바로 우리 저 박창근 교수 같아. 저래놓고는 이제 이게 동아일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저 부산대 신현석 교수가 이게 암그 배수구와 제방 사이는 흙과 콘크리트 재료가 달라. 물이 스며들어 제방 붕괴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게 제로 분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본인이 아는 듯 하면서도 뭔가 하면은 조연 역할을 했다. 그 거짓말 하는 거죠. 예, 뭐 역할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이거. 예, 방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보가 생기면은 이제 배수 효과를 해가지고 저건데 저걸 조사한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났는 거 아니에요. 합천 창녕보는 홍수위가 지금 내려간 거예요. 네. 거의 다 내려갔잖아요. 대부분 다가. 네. 내려갔는데 이 보 때문에 홍수위가 올려가지고 터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여섯 번째 거짓말을 이제 저걸 하고 보면은 또 뭐 했느냐? 이것도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뭔가 하면은 이재호 우리 장관님이 얘기가 4대강 이 보하기 전에는 창녕 같은 뭐 창녕 남지 같은 데는 물바다가 잘 많이 됐다. 비만 왔다 하면은 댐 뚝방 주위에 있는 분들은 보따리 메고 이사 가고 매년 되풀이 했다. 근데 4대강 하고 나니까 이것이 이제 홍수 없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이야기. 그 지금 우리 이재호 장관님 이야기는 저거예요. 강을 준설을 하니까 네.
이게 지천에서 물이 빨리 내려오지 않느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합천 창녕 같은데 저쪽은 이제 홍수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자료도 있어요. 저게 본류의 물그릇을 커지니까 네. 지류의 물이 빨리 빠지잖아요. 네. 그 효과가 한강에는 11.9%, 낙동강에는 36.6%, 건강에는 33%, 영산강에는 28.5%가 저런 효과가 있다고 나와왔는데, 근데 이분은 당장 바다가 뭐라고 하냐면잖아요. 장관님, 이게 낙동강이 있으면은 보제방이 있으면은 이 물이 흐르죠. 낙동강 여기서 펌프로 물을 퍼올리거든요. 펌프로 퍼올리기 때문에 낙동강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낙동강이 파든 말든 펌프로 퍼올리면 된다 이거예요. 이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배수 펌프로 퍼올리는 문제지. 응? 낙동강 본류에서 뭐 그거하고는 무관하다. 이게 완전히 황당한 거짓말이죠. 네. 이 폭우가 오는데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펌프 성능이 좋고 제때 펌프를 가동해주면은 저지대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대강 사업과 남비 같은 저지대의 어떤 홍수 예방 대책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 얘기 종합해봐 이거예요. 200년 빈도의 폭우도 펌프로 벌리면 된다 이게. 예. 펌프 자체가 물에 잠긴 뿌릴 텐데. 근데 이런 거짓말을 방송에서만 지금 이게 근데 이거 저분은 왜 저렇게 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곳저곳에 얼굴을 내밀죠?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다른 이 분야의 홍수를 전문으로 하면서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저런 말 하기가 민망하죠. 그리고 홍수를 아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4대강 반대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네.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저렇게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할 자신이 없죠. 네.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근데 저분은 아무 생각 없이 나와가지고 뭐 자기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 계속 하는 거죠. 어떻든 근데 4대강이라는 게 워낙에 뭐 엉터리 공사다 하는 식의 광고 선전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돼 있잖아요. 예. 그게 대운하 만들려고 한 거다. 뭐 예. 저는 대운하 찬성인데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말들이 저런 아무렇게나 허투루게 하는 말들이 먹히는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런 얘기를. 그리고 일부 이제 또 언론에서 또 저걸 받아요. 네. 받아가지고 또 뭐 또 거짓말도 하고 보가 지금 이제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보는 홍수를 일으키는 하천 구조물이다. 예,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보십시오. 그 위키피디아 뭐 구글에 다 네. 홍수 방지하기 위해서 보를 만들고 네. 그 군남댐에서는 군남댐은 왜 만들었나 그러면은 홍수 네.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저기는 홍수 저지. 예. 홍수 방지. 그리고 마지막 내 거짓말 하나만 더 이제 네.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또 이거예요. 환경부가 500년 빈도 강우에도 섬진강을 안 넘치게 관리했다. 어? 보십시오. 섬진강 기껏해야 또 앞에는 200년 빈도로 됐다 그러놓고는 기껏해야 또 100년 아니면 200년 빈도에 견디금 설계가 돼 있거든요. 뭐 물론 500년 빈도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놓고는 환경부가 섬진강을 안 넘치게 관리했다는데 우리가 방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재호 장관님 이야기가 섬진강에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섬진강 본류에 제방이 범람 안 했다는 의미로 그러면서 지금 넘잖아요. 저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범람을 했고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환경부 사안하고 전에 배상하라고 난리인데 이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안 넘치게 관리했다는데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재호 장관님이 그러니까 섬진강 유역에 홍수 피해가 난 것을 두고 이야기해야지 섬진강 유역에 홍수 피해가 났는데 그걸 이야기 안 하고 제방 관리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러니까 섬진강에서 본류에서 넘치게 된 게 아니고 지류 주천의 문제가 돼가 범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섬진강 본류는 500년 빈도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관리됐다는데 방점을 두어야 된다. 두어야 된다는 얘기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 지난번에 제가 이거 했잖아요. 물관리 일어나와 섬진강 홍수 개변에서 독특한 분이군요. 희한한 지금 그 저는 아마 지금 그 이재호 장관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만들었던 그 4대강 보호 해체 반대 본부가 추진 본부가 있다고요. 네.
그런 데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네. 관동대 총장님만 찾아가지고 네. 당신 학교에 이렇게 훌륭한 이 분이 있다. 한번 가서 면담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게 지금까지 저기서 나오는 8가지가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막 떠드는 거죠. 저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그러다가 외국에서 어떻게 환경부가 홍수 방지하느냐 그러니까 금방 영국, 독일, 프랑스가 튀어나오고 사실관계부터 말하면 이라는 말을 하면서 네. 사실과 상관없는 얘기를 그런데 이게 근데 아마 이제 언론들이 아마 섭외를 하다가 예. 다른 사람 섭외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박 교수한테 연락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 박창근 교수인가요? 근데 이분이 저거지요.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정도 다른 분들은 지금 4대강 반대했던 많은 분들도 이번 홍수에 한번 당하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그러고 또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도 우리나라에 치수 사업을 해야 된다. 예, 40조, 예. 80조 그죠? 그리고 대운하 계획도 결국은 그 치수에 바탕을 해가지고 우리도 선진국처럼 강을 이용해가지고 관광도 하고 물류도 이동하고 예. 그래서 내륙 개발도 하고 이제 그런 계획이었고 한데 계속 지금 근데 이제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이제 4대강 반대했던 사람들이 하다가 이번에 홍수가 터지니까 예. 홍수에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거짓말로 가는 거지. 거짓말로. 어떻든 예. 참 이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문제도 과장과 거짓말과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최근에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코로나가 굉장히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론조사를 하니까 독일은 그렇다 55%, 한국은 그렇다 89%였죠. 그러니까 참 이 과학 좋아하는 독일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감성으로 휘둘리는 사실로부터 떠나서 상상과 감성으로 흔들리는지가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만 4대강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박석순 교수님께서 열심히 책임지고 막아주셔야죠. 제가 근데 이게 저보다도 적어도 그 홍수 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 4대강 사업을 추진을 예. 했고 예. 또 그분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얘기해주면 낫겠는데 저는 제가 있는 지식, 제가 갖고 있는 그나마 그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제 미국 지도 교수도 아직 6구학부인데 우리나라 같은 6구학부인데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에 잘 있는다고 이메일도 보내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그런 분들을 이제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뿐이고 정말로 이 홍수 잘 하시는 분들을 나오셔가지고 네. 지금 국회에 가서도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잘 안 나오려고 그러죠. 귀찮다 귀찮다기보다도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은퇴하고 또 이런 바보들하고 싸워야 되나 그보다도 그래 살면 안 되지요. 그 인생은 인생에서 제일 인생은 고달프지만은 그보다 더 나쁜 그게 뭔가 하면은 저렇게 이제 더럽게 살면 안 되지요.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